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 쓰는지, 이걸 어디에 쓰는지를 학생들이 알아야 돼. 알겠죠? 우리가 공식을 외워도 햄이 파생 공식 절대 안 외우게 하죠. 그 대신 오리지널 공식은 꼭 외워야 돼. 그리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알아요. 많은 학생들이 너네들 시험 치면은 공식만 엄청 외우고 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네, 안녕하세요. 민식캠 아카데미의 민식캠입니다. 오늘 운동량 보존 적용하는 거 어떻게 적용되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운동량 개념을 좀 아는 사람은 이런 부분은 스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하지만 햄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보고 싶으면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념편을 따로 둔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운동량 충격량을 이렇게 이해하라고 이해 돕기 위해서 따로 해놨고,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거를 따로 찍게 됐습니다. 자, 봅시다. 먼저 운동량은 이제 충격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거죠. 저번에 했던 것처럼 P는 뭐예요? MV, 이거 꼭 외워야 돼요. I는 뭐? F 델타 T. 오케이? 충격량은 오직 충돌에서만, 이 중간에 있는 충돌에서만 쓰는 거예요. 델타 FT.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에게 가속도를 부여함으로써 나중 속도가 이렇게 부여된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두 가지 예를 하나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A에서 운동량이 P니까 이게 100이에요. 단위는 MV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알죠? MV니까. 오케이? 단위는 안 적을게요. 따로. 100이면은 얘는 운동량이 어때요? 없죠? 근데 충돌 후는 얘가 몇이 됐어요? 40이죠, 오른쪽으로. 그럼 얘는 몇이 되냐면, 오른쪽으로 60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60이 돼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충돌 전 운동량 합은 오른쪽 100이에요. 충돌 후 운동량 합도 어때야 돼? 오른쪽 100이 돼야 돼. 햄이 증명해줬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운동량은 당연히 보존된다. 충돌 전 운동량 합과 충돌 후 운동량 합은 당연히 보존되니까 바로 60이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 속도를 알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질량을 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5kg이면 어떻게 돼? 여기가 12m/s라는 걸 따로 이걸 외웠기 때문에 구해내야 돼. 알겠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단순 계산으로 60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 오른쪽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방향이 있어요. 무조건 이게 벡터량이에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벡터량이 밑에 거 봅시다. 밑에 거. 이거 방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오른쪽 100, 처음에 0. 그럼 합쳐서 뭐야? 오른쪽 플러스 100이에요. 그 다음 충돌 후 어떻게 돼? 이거 봐봐, 이거. 이번엔 얘는 왼쪽 몇이에요? 왼쪽 20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우리가 바로 단순 계산으로 몇 나와야 돼? 120이 나와야 돼. 합쳐가지고 오른쪽 100이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간단하게. 일단은 크게 그런 브로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점이. 그래가지고 얘가 2kg이면은 얘가 이게 왼쪽으로 10m/s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도록. 오케이? 이 공식은 꼭 외워야 되고. 이해되죠?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도 알 수 있죠. 만약에 충돌할 때 충격력이 만약에 100N이다. 100N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죠? 100N. 100N이면 예를 들어 200N이랄까? 100N이랄까? 100N이면은 충돌 시간은 몇 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만약에 충돌 시간이. 이해돼요? 충돌 시간. 그럼 얘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충격량은 얼마 받아야 되냐면은 120이 받았어요. 내가 이쪽에는 델타 FT로 한다 했지. I는 F 델타 T로 한다 했지, 내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얘는 충격량은 120을 받아야 돼, 얘가. 그래야 이쪽으로 20이 나오잖아. 그럼 얘가 F 델타 T니까 이게 몇이라 했어? 아까 100이라 했지. 마이너스 100이고 곱하기 델타 t는 이게 120이 마이너스 120이 나와야 되니까 몇 나와야 돼? 시간은 델타 t는 1.2초가 나와야 되죠. 1.2초.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된다니까. 그럼 얘네들이 그 적세에 물어본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거 외웠으니까 이걸 넣으면은 바로 풀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디에 쓰는지, 이걸 어디에 쓰는지를 학생들이 알아야 돼. 알겠죠? 우리가 공식을 외워도 이거 내가 햄이 파생 공식 절대 안 외우게 하죠. 그 대신 오리지널 공식은 꼭 외워야 돼. 그리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알아요. 많은 학생들이 너네들 시험 치면은 공식만 엄청 외우고 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공식을 여러 개 외우지 말고 이것만 외워.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왜 시험을 잘 못 치냐면은 못 칠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은 어디에 쓰는지를 몰라.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간단한 공식, 누구나 알만한 공식이죠. 이거 P는 MV, I는 FT. 이거 안 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이거 안 외우고 갈 수는 없죠. 이걸 외웠지만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 돼요. 이건 어디 충돌할 때, 이건 어디 충돌한 후든 충돌한 전이든 속도를 구하든 질량을 구하든 물어보면은 P는 MV 써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만약에 충돌 시간만 알려주면은 얘가 얘 힘 받은 거, 얘 힘 받은 거 물어볼 수 있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럼 이 1차원 충돌은 이렇게 풀면 되고 2차원 충돌도 있어요. 2차원 충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충돌밖에 없다니까. 보통은 1차원 충돌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다른 문제도 막 섞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원 충돌도 있으니까 2차원 충돌만 한번 예를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미니카 두 대가 있는데 충돌한 후에 55도 각도로 붙어서 달렸다. 충돌 전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붙어 달릴 때 그럼 초기 속도 V2를 구하라. 얘 구하라는 거네. 이거밖에 안 준다니까. 봐봐. 이번에는 더 미지수를 딱 보면 느낌이 오죠? 미지수가 숨겼네? 이렇게 느껴야 돼, 학생들이. 이게 미지수 더 많이 준다니까. 이 운동량은 사실은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오히려 무기를 하나 더 쥐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또 왜 이런 공식을 외워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개꿀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자, 그러면은 봐봐.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운동량은 이거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봐봐. 충돌 전 운동량이랑 충돌 후 운동량이 같아야 되죠. 운동량 합이. 그러면은 이거는 이 2차원 충돌은 우리가 바로 어떻게 풀어? 예전에 포물선 하듯이 X축 충격량과 량 합이랑 충돌 후 X축 충돌 후 충격량이랑 나누고 그 다음 Y축 충격량 한과 충격량이니까 운동량. 미안해, 운동량. 충격량이는 운동량이죠. 그러니까 운동량 합과 Y축 충돌 후 운동량 합.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X축의 운동량, 그 다음 충돌 후 운동량, X축이.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가지고 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식이 더 많이 나와요. 이거 하나, 두 개가 개꿀로 하나 더 줬네. 해서 조금 더 쉬워져요. 그래서 한 축만 나와요. 시험에는 보통. 자, 그럼 봅시다. 얘는 충돌 전에 X축 운동량 합은 어떻게 돼? 얘밖에 없네. 얘밖에. 이해돼? PX가 13 곱하기 1. 오른쪽으로. 햄은 여기를 오른쪽을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로 보고 위쪽을 플러스, 아래 마이너스로 합니다. 그러면 충돌 전 Y축의 운동량 합은 뭐가 돼? MV. MV니까 1 곱하기 V2가 되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 충돌 후는 햄이 다시라고 할게요. 합쳐졌네. 이거 무슨 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이건 우리가 벡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벡터 분리해야 되죠. 벡터 분리. 그럼 합치면 이거 합쳐졌으니까 2kg이 된 거야. 2kg이.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운동량을 또 이거 안 가르쳐줬네. 그럼 V 다시라고 할게요. 여기 나중에 충돌 후이.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 충돌 후는 이 V 다시가 되겠죠? 이거는 맞죠? 그럼 내가 이거는 언제나 PX 다시로 바꿔줘야 되니까 P 다시에다가 코사인 55도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2V 다시 코사인 55. 그럼 PY 다시는 2V 다시 사인 55. 이까지 이해돼? 그러면은 운동량 합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랑 이게 식이 같아야 되고 이거랑 이게 식이 같아야 되는 거 알겠어요? X축의 충돌 전 운동량 합과 충돌 후 운동량 합은 같아야 되고 Y축의 충돌 전 운동량 합과 충돌 후 운동량 합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딱 끝났죠? 그럼 봐봐. 식이 하나, 두 개. 문자가 몇 개? 하나, 두 개. 끝. 식 두 개, 문자 두 개. 이렇게 하면 원래 수학적으로 끝난 거예요. 햄 원래 풀어주기 싫어도 한번 학생들이 풀어볼래요? 혼자 공부하면서. 그래서 한번 풀어줄게. 이 식이 두 개 같으니까 여기에 좀 적어볼게요. 13은 2V 닷 코사인 55. 그 다음에
코사인 55 이거 넣어볼까? 계산해볼게요. 그냥 55 사인 55는 곱하기 2를 하면 V 다시 바로 나와요. V 다시 몇이 나오냐면은 13 나누기 1.147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1.3m/s가 나와요. 속도가. 그러면은 이걸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죠. 대입하면 이게 나오죠. V2. 그럼 V2라는 거는 2 곱하기 11.3 곱하기 사인 55도. 사인 55를 먼저 계산해볼게요. 사인 55는 사인 55 곱하기 2 곱하기 11.3. 그럼 V2는 18.5m/s가 나와요. V2는 18.5m/s. 이쪽으로 18.5로 달리고 있었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충격량, 운동량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로 좀 섞여가지고 나오니까 에너지랑도 섞여서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완전 탄성 충돌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에너지가 얼만큼으로 변했는지, 얼만큼 깎였는지로 해가지고 비탄성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완전 비탄성 이렇게 해도 나올 수도 있고, 에너지랑 좀 많이 섞여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또 집중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 1차원 충돌, 2차원 충돌 적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네, 공부 열심히 합시다. 수고했습니다.